자, 1-1 함수의 극한 중단원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25페이지고요. 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지금 보면 극한값 구하는 문제인데 이 함수들이 다 일반적인 함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극한값 구할 때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좀 특수한 경우들 빼고는. 그래서 이건 그냥 대입을 해서 구하면 1에 대입하면 됩니다. 1에 대입하면 2의 제곱 4, 8 너무 쉬운 문제죠. 8 빼기 2, 6 답은 6. 1-1번 1-2번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얘는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는 사실 대입을 하면 안 되지만 대입한다고 여러분이 편의상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무한대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와요. 무한대분의 1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는 다 0으로 간다는 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만 계속 커지면 숫자 자체는 계속 작아져서 결국에 0에 가까이 간다. 따라서 얘는 1 빼기 0에 가까이 가서 1이 됩니다. 극한값이 1이 돼요. 이건 문제풀이 영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주 자세한 부분은 다루지 않으니까 혹시 좀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론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따로 질문하세요. 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마찬가지로 극한 구할 때 계속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했을 때 이제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죠. 2번에 1번 같은 애들 대입하면 지금 0분의 2 꼴이 나와요. 자, 일단 먼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엄밀하게 얘기해서 x가 1이 아니고 1로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분모가 0이 아니고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분의 2 꼴이 나오는데 내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0분의 상수꼴이다? 0분의 상수꼴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무조건 발생합니다.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럼 숫자 자체가 커지게 돼요. 엄청.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절대값, 분모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합니다. 무한대로 발생.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따로 질문을 하세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 2번에 2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대입을 해보면 물론 원래 무한대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의상 대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가 나오는데 결국 2를 곱하나 그냥 무한대나 똑같이 무한대고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하죠. 뒤에 플러스를 더해져 있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fx는 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fx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될 때는 여러분이 범위로 잘 봐줘야 됩니다. 지금 우극한 자극한 구하는 문제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죠. 이 기호는 여러분 우극한 기호입니다. 1 플러스 우극한 기호고요.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1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온다는 얘기. 즉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1을 대입할 때 이 두 개의 식 중에 1보다 큰 부분, 이 식에 대입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면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1에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커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부분에 항상 들어가요. 보면.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대입하면. 자극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극한, 이게 자극한이에요. 수학적인 정의로는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우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자극한. 오른쪽 왼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밑에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차이 뭔지 알겠죠? 얘도 똑같이 1을 대입할 건데 얘는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한다. 그럼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 다르면 이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가고 있죠.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극한, 자극한 따로따로 구해봤고요.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지금 보면은 이 부등식을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여기 만족을 하니까 여기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갈 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리미트를 셋 다 씌우면 똑같이 씌웁니다. 리미트를. 그러면 우리가 부등호가
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등호만 생겨요. 등호만.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부도가 유지되면서 등호가 없을 땐 등호만 생긴다고 이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끼는 샌드위치 정리로 내가 많이 이게 활용이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책에서 크게 엄밀하게 증명을 하진 않아요. 어쨌든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가 유지가 되는데 등호가 없을 때는 등호가 생깁니다. 사실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무한대 분의 3꼴은 0이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x 무한대로 보면 얘가 0으로 가요. 무한대 분의 7 무한대 분의 상수꼴은 다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2로 가요.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가운데 꼈죠. 샌드위치 정리라는 이름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가운데 꼈어요.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는 그냥 2가 됩니다. 답은 2가 되겠어. 자, 이제 기본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극한값 마찬가지로 구하는 문제고요. x가 3으로 갈 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입을 내가 극한값은 기본적으로 대입해서 풀면 되고 대입해서 풀리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 얘는 대입을 해보면 알겠지만 0분의 0꼴이 나와요. 0분의 0. 분자도 0이 나옵니다. 만약에 0분의 상수꼴이 나왔다면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볼 것도 없이 발산이라고 하면 돼요. 물론 뭐 무한대 발산인지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인지 도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분의 상수꼴이 아니고 3을 대입하면은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0분의 0꼴이 나오기 때문에 0분의 0꼴은 식을 변형해서 식을 조작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줍니다. 인수분해를 결국 해야 되는데 조작하는 과정에서 뭐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유리화를 시킬 수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약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로 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인수분해 하려면 일단 절대값을 좀 없애주는 게 낫겠네요. 얘는. 절대값이 좀 거슬리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우극한 자극한을 나눠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절대값을 벗기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x가 3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3이 이렇게 있으면 3 오른쪽 우극한으로 올 때는 x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고요. 자극한으로 올 때는 x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 식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범위를 나눠줘야 됩니다. 우극한 자극한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극한을 먼저 할게요. 우극한은 그냥 이게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왜 그냥 나오는지 얘기했어요. 우극한 3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3보다 큰 수에서 3보다 작은 수를 3을 빼기 때문에 3보다 큰 수에서 3을 빼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고요. 위에 거는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약분이 되고요. 3을 대입하면 4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자극한 할게요. 자, 이 문제 왜 우극한 자극한 따로 따지는지 우극한 자극한 식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극한은 x가 3보다 작아요. 3에 가까이 가지만 거의 3이나 마찬가지지만 3보다 아주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음수입니다. 절대값을 벗기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위에 식은 인수분해가 똑같이 되고요. 약분해주면 얘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면 극한 존재한다 안 한다?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하라 그랬죠?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fx 식이 나와 있고요. 극한값 x는 2로 갈 때 fx가 존재할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이 문제도 비슷한데요. 2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식이 달라요. 그 얘기는 우극한 자극한 따질 때 우극한과 자극한 이 우극한, 이 자극한 따질 때 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x가 2 우극한으로 가면은 2보다 큰 거니까 조금이라도 큰 거예요. 여러분 2에 거의 가까이 가지만 2보다 조금이라도 크다. 따라서 위의 식. 그래서 우극한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 빼기 6 2가 나오고요. 이게 우극한이고요. 자극한은 밑에 식에다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할게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k에서 k가 6이 나옵니다. 답은 k는 6.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2의 우극한 할 때랑 2의 좌극한 따질 때랑 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같다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위에 풀이들은 좀 지울 테니까 필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요. 7번. 자, fx, gx에 대하여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 알파, 1로 갈 때 gx의 극한값 베타 둘 다 수렴을 하고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런 극한값들을 알려줬어요. 이런 극한값들을 알려줬고 그때 극한값 x가 1로 갈 때 2gx 더하기 4 fx 더하기 2 이걸 물어봤는데 얘는 뭐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극한의 성질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극한을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다. 더하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극한을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된다. 즉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 얘가 1이다. 두 번째 거는 곱하기. 우리 곱하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내가 이거 극한의 성질 수업 시간에 할 때 시그마랑 비교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배웠던 시그마 성질이랑 기억나는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할 때마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전에 것도 기억할 겸. 시그마에서는 곱하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었는데 극한에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렴을 한다면 나눌 수 있어요. 수렴을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다 쓸게요. 얘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우리가 내가 나누기도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때 4.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 걸려가면서 쓸 필요 없어요.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 가면 돼요. 이렇게 다 나눠 쓸 수 있어요. 극한을.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다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고 얘는 정리하면은 2 베타 더하기 4분의 알파 더하기 2가 됩니다. 지금 이런 애들은 뭐 x가 1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냥 4랑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하면 결국 여기다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는 방법, 베타는 1-a를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알파 곱하기 1-알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돼서 다 우변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알파는 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요. 자, 알파가 2일 때는 베타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베타가 2가 나와요. 근데 문제를 보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얘가 맞아. 알파는 2,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입을 해주면 2베타 마이너스 2 더하기 4 분의 2 더하기 2 2분의 4 해서 2가 나옵니다. 7번의 답은 2입니다. 2.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해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은 연립. 필요한 사람들 이거 필기 지금 멈춰놓고 하시고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8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극한값 구하는 문제 4개의 문제가 있고요. 먼저 8번의 1번 1을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8번의 1번은 0분의 0꼴이네요. 0꼴이라고도 부르죠. 0꼴이라고 부르지 말고 0분의 0꼴입니다. 자, 0분의 0꼴은 뭐 인수분해를 하든 유리화를 하든 식을 변형을 해줘서 약분하는 게 목표죠. 결국에는. 그래서 밑에는 x로 묶어주고 위에는 대각선 인수분해 써주면 이렇게 인수분해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하는 거 알죠? 다들 인수분해 하는 거
그래서 x-1이 약분이 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x 플러스 2. 자, 이제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분의 3 해서 답이 3이 나옵니다. 8번에 1번 3 나왔고요. 8번에 2번. 8번에 2번은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면은 뭐 얘는 굳이 꼴을 이런 거 꼴을 다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얘는 앞에 게 발산하고 뒤에 거는 0으로 가요. 무한대 곱하기 0꼴? 굳이 따지자면 뭐 문제집 같은 데는 이런 꼴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무한대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문제집 보면은 뭐 이런 꼴들도 나와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몰라도 돼요. 이런 꼴이라는 건 몰라도 되고 이런 문제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0분의 0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0꼴 이런 애들은 특징이 바로 내가 값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도 몰라요. 체크를 해줘야 돼.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다 식변형이에요. 식변형. 유리화를 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통분을 하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분배해서 통분을 해줘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좀 통분을 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일단 안에 거 한번 통분을 해볼까요? 안에 거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어쨌든 식이 얘는 묶여져 있으니까 자, 안에 거를 통분을 하면 2x-1 분의 안에 거 통분입니다. 이렇게 2x제곱 더하기 x 1로 우리가 통분을 할 수가 있죠. 안에 거 그냥 통분해서 한 번에 계산했어요. 2x-1로 통분하고 여기에는 2 곱해서 2x제곱 여기에는 x-1 곱해서 x-1 그대로 나왔고요. 이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앞에다 x 플러스 1분의 1 냅두고 2x-1 이거 합칠까요? 곱하기니까 합칠 쓸게요. 2x-1 x 플러스 1 이렇게 합치고요. 위에 건 1 곱하는 거니까 그냥 얘 그대로인데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를 약분시켜서 없애볼 수가 있어요. 권리적 권리.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에 대입해주면 이제 0분의 0꼴 뭐 이런 게 안 나오죠.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4분의 3이 나옵니다. 4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4분의 3 이대로 쓰면 되겠죠. 4분의 3 둘 다 마이너스 있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답은 4분의 3 자, 다음 3번입니다. 8번의 3번은 마찬가지로 25를 대입해보면 0분의 0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고 얘는 유리화를 시킵니다. 루트 x 이런 유리화는 보통 분모 유리화를 시키는 게 유리화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상황에 따라서 식을 변형할 때는 지금처럼 분자를 유리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유리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거 계산하면 x-25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있던 x-25가 그대로 약분이 됩니다. 이게 그대로 약분이 되고요. 우리 이제 여기서 리미트 앞에 안 씌웠었네? 리미트 안 씌웠으니까 이제 씌우죠. 리미트 x가 25로 갈 때 남은 게 루트 x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내가 리미트를 안 씌우다가 문제 풀 때 리미트 안 씌우고 리미트 안 씌우다가 여기 리미트 씌웠죠. 근데 여기를 등호를 쓰면 될까 안 될까? 등호를 쓰면 안 되죠. 리미트가 없고 리미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 등호 씌우면은 논수령 문제에서 1점 깎이는 거예요. 화살표는 뭐 문제 없겠죠? 화살표는 각하는 씌웠다. 앞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리미트 x에 25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25 대입하면 5에서 10분의 1이 나옵니다. 10분의 1 나왔고요. 8번에 4번 갈게요. 8번에 4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분의 0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분모에 또 있네요.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부호만 바뀐 숫자 루트 x 플러스 4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분모는 x 플러스 4 빼기 1 앞에 거 제곱하기 뒤에 거 나오고요. 분자는 약분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전개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상태로 약분시켜도 되는데 밑에 거 계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약분시킬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약분된다는 걸 알 수 있냐? x하기 3이 약분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과가 루트 x 플러스 4 더하기 1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리미트를 계속 안 씌웠죠? 마지막에 씌우면 되죠. 마지막에 씌울 때는 절대 등호 쓰면 안 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표기 오류 되지 않도록.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답은 2가 나오네요. 8번에 4번은 2번. 2번이 아니고 2죠. 네. 오케이. 다음 9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한 사람들 멈춰서 필기하세요. 9번.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또 극한값 구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살짝 언급은 했는데, 바로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좀 따져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딱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얘 수렴해, 얘 발산에 말을 할 수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얘도 원래대로라면 식 변형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책을 보면은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 분모 분자를 나눠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면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결국에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둘 다 다항식의 경우에는 차수만 비교해주면 돼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얘는 0으로 가고요. 차수가 같으면은 어떤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하고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차수에 따라서. 차수가 따로 설명은 안 했는데 그냥 더 쓰진 않을게요. 길어지니까. 지금 말로만 한 거 그냥 살짝만 수업 시간에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 텐데 모르겠으면 따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수가 다르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바로 낼 수가 있어요. 차수가 다르면은 우리가 차수가 분모가 더 크다? 그럼 무조건 0이에요.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발산입니다.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에요. 근데 차수가 같다? 얘는 다 차수가 같죠. 지금 1차, 얘는 2차. 그러면 이제 어떤 수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주면 개수를 비교해주면 돼요. 개수를. 왜 개수를 비교해줘도 되는지 비교해주면 되는 건지 여기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1번 문제는 또 약간 마음에 안 들게 절대값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절대값을 금방 벗겨줄 수가 있어요. 벗겨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지.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참 가고 있기 때문에 x는 그냥 음수예요. 그냥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벗겨주면 돼요. 그냥 편하게 벗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보면 차수가 둘 다 1차로 갔단 말이야. 1차로 갔죠? 그러면 이제 빠른 친구들은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랑 1이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답은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답을 이렇게 내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는 친구들이 이제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방법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라. 분모의 최고차항은 1차입니다. 그럼 x로 나눠주게 되면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x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2 1 더하기 x분의 1이 돼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랑 얘가 0으로 가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분의 1. 빠른 학생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앞에 개수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제, 9번의 2번 문제죠. 자, 얘는 지금 다행히 절대값은 없고요.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니까 또 이 방법 한 번 더 써볼게요. 사실 이 방법 안 쓰고 나는 빨리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1분의 마이너스 3 해서 답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근데 마찬가지로 아직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방법을 한 번 더 써보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라. 이번엔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입니다. 그래서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1 빼기 x제곱분의 5 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x제곱분의 2 빼기 x제곱분의 1이 돼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에서 이걸 풀었을 때 이걸 지금 두 번씩이나 풀었죠. 빨간색으로. 그랬을 때 왜 생략하고 그냥 개수만 비교를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음부터는 그리고 생략하고
그냥 앞에 개수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언제? 차수가 같을 때. 차수가 다를 때는 그냥 결론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먼저 고풀이 하세요. 자, 10번. 두 함수가 있고요. gx, gx. 잠시만요. 네. 10번 문제 볼게요.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 식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gx-x분의 fx 더하기 x를 구하라고 했고요. 이 문제는 처음 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슷한 유형을 풀다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중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알려준 단서가 분모의 x제곱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 x가 0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서를 좀 이용하려면은 이 형태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x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은 식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요. 분모 분자를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렇죠? x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얘는 이제 형태가 나왔고요. 얘는 또 형태가 달라요. 문제에서 알려준 건 또 제곱이잖아. 그럼 또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형태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쟤만, 얘 지금 우리 워낙에 잘 이쁘게 나온 건 냅두고요. 얘는 이제 아니까 2로 간다는 거. 얘만 또 변형을 해줘요. 얘만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앞에 x를 붙여주세요. 뒤에 거 냅두고. 얘만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끝납니다. 얘가 2로 가죠,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죠, 2로 가는 거. 얘는 1로 갑니다. 그쵸? 1로 간다 알려줬죠? 얘가 0으로 가요. x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결론이 우리 리미트 같은 경우는 곱하기 나누기 다 따로따로 씌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극한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 씌워주면 얘는 2로 가고 뒤에 건 뭐 상관없고 마이너스 1 그대로고 얘 1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뒤에 건 1 그대로. 그래서 2 빼기 1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분의 1이 돼서 답이 1이 돼요. 10번은 답이 1이에요. 그래서 꼴만 좀 맞춰주면은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거 체크를 좀 해주세요. 따로 얘만 따로 x를 한 번 더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fx에 대하여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x가 9로 갈 때네요. x가 9로 갈 때 fx가 2일 때 극한값 얘를 구하라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0분의 0꼴이 나오나? 아니네요. 0분의 0꼴 나오죠? 네.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얘 식 변형을 해줘야 되고요. 이대로 대입하면 값을 못 구한다 이 소리예요. 식 변형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유리화 있죠. 유리화. 인수분해도 많이 쓰지만 이 경우에는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3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분모가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분모가 x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럼 딱 봐도 이제 분자에 이 쓰기도 좀 쓸 필요도 없이 다 그냥 안 것 같은데 분자에서 얘가 약분이 되고요. 약분이 되고 남는 게 리미트 x가 9로 갈 때 fx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3이 돼서 대입만 해주면 돼요. 이제. 대입을 할 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2로 간다 그랬죠 지금. 얘가 2로 가죠. 얘가 2로 가고요. 얘는 대입해주면 된다. 얘 대입해주면 6으로 가. 그래서 곱하기 리미트 따로따로 쓸 수 있으니까 2, 6 따로따로 해서 12. 2 곱하기 6, 12로 극한값이 1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리화해서 식 조작 후에 마지막에 따로따로 리미트 씌워줘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필요한 사람 멈춰놓고 필기 하시고 지우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성립하는 등식이 좀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예제에 있는 문제랑 같은 유형인데요. a, b 값 구하는 문제. 얘네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쓰이는 논리, 분모가 0으로 갑니다. 12번에 1번 볼게요. 12번에 1번.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2무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을 하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모가 0뿐만 아니고 분모가 0 플러스 수렴하기 때문에 분모가 0이고 수렴이므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즉 1번 먼저 1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a 빼기 2가 0이어야 된다. 따라서 이거 대입해주면 루트 1 플러스 a 빼기 2가 0이어야 되고, 따라서 a는 3이어야 된다. a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 3 대입하면 루트 4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3 빼기 2는 이게 b인데 이거 구해주면 돼요. 이거는 지금 대입해서는 0분의 0이기 때문에 또 유리화. 지금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유리화를 시켜주면 분자가 계산해주면 x 플러스 3 빼기 4니까 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저 계산해주면 좀 빠르게 계산을 할게요. 지금 칸도 모자르고 이거 계산해주면 x 플러스 2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하면 x 플러스 1 나와서 약분이 되고요. 바로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해주면 루트 4 더하기 2니까 4분의 1 나옵니다. 얘는 답이 4분의 1이에요. 자, 어떻게 풀었냐? 수렴을 하는 상태에서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간다. 따라서 a 값이 3인 걸 구했고요. 대입을 해서 답이 4분의 1이 아니고 이거네요. a b 값 구하는 거죠. a는 3, b는 4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a가 3인 걸 구한 후에 대입을 해서 마지막 b 값이 4분의 1이라는 거를 구한 거예요. 0분의 0꼴이니까 식 변형해줘서. 자, 필요한 사람 멈춰고 필기하세요. 지우고 12번에 2번 풀게요. 12번에 2번도 똑같습니다.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어디로 가요?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죠.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 논리 다시 한번 여기다 설명 안 하고 쓰지 않고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자,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이게 0이다. 왜냐면 수렴하고 분모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어야 된다는 소리고, 대입을 해주면 4 빼기 2a 더하기 b가 0이라는 소리고, 이 얘기는 b는 2a 빼기 4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x가 2로 갈 때, 이건 기본 예제 문제에도 나오는 유형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이렇게 b 대신에 2a 빼기 4를 대입을 해주고, 여기서 x는 2 대입하면 또 0분의 0꼴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를 결국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분자를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데, 뭐 조립제법이나 뭐 대각선을 써도 돼요. 근데 좀 쉽게 가려면은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a로 묶을 거예요. 뒤에 얘를 a로 묶을 건데 마이너스 a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 부분을 따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있는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a 있는 것끼리 따로 묶어놓고 보면은 인수분해가 좀 잘 돼요. 그래서 x가 2로 갈 때 앞에 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뒤에 거 인수분해 이렇게 했고요. 분모는 x-2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인수분해 마치려면 얘로 묶어주면 돼요. 공통인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약분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3개를 약분을 해버리겠습니다. 여기 빼기가 있기 때문에 약분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3개 한꺼번에 해줘야 됩니다. 나눠서 따로따로 봐도 되고 아니면 묶어서 인수분해 한 다음 약분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그냥 여기서 약분이 되는 친구들은 약분하고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따로 지원을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약분이 되는지 그거는 사실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3개가 약분된다는 건.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2 빼기 a가 되고 2를 대입해주면 4 빼기 a가 돼서 4 빼기 a가 몇이다? 1이다. 즉 a는 3이고 그럼 b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b는 2가 나오네요. a는 3, b는 2는 3, b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죠? 마찬가지로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멈춰놓고 하세요. 지금 지울게요. 얘도 마찬가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사용을 한 거고, 예제도 있는 아주 유명한 유형의 문제였고요.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fx가 각각을 만족을 할 때 다음 두 학생이 말하는 조건이 모두 성립하도록 a, b 값을 구하는 문제. 자, 먼저 여자아이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6이라는 걸 알려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3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주어진 식을 살짝 여기 fx군요. 여자의 말 먼저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x-a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a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딱 봐도 되죠. 0분의 0꼴이에요. 얘도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합정식으로 되고, 따라서 얘가 약분이 돼서 a를 대입해주면 2a가 나오는데, 얘가 6이래요. a가 3. a값 바로 나옵니다. 여자의 말로 a값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 또 한번 구해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남학생 말대로 할 건데, 남학생 단서를 사용할 건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를 구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bx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fx인데, fx를 우리가 간단하게 했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약분을 해서. fx는 지금 간단하게 하면은, 약분돼서, x 플러스 a가 나와요. 물론 x가 a면 안 되겠지만, 약분할 때 x가 0이 아닐 때 약분을 한 거죠. 우리가 분모가 0이 아닐 때. 애초에 지금 x는 a면 fx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약분하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 x 플러스 a가 곱해지고요. 우리 a 값을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고 봅시다. a는 3.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맞죠? 약분한 겁니다. 이거 fx. 따라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b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9인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분모 분자가 다 1차예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와서 풀어도 되는데 내가 좀 더 빨리 가려 그랬죠? 앞에 개수를 비교해줘요. b랑 3이죠? 얘는 b분의 3입니다. 근데 b분의 3이 3이라고 했으니까 남학생 말에 의해서 b분의 3이 3이라고 했으니까 b는 1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a는 3, b는 1이 나옵니다. 13번 문제. 알겠죠?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요.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이제 도전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부터 난이도가 체감상 확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이 있고요. 원점이 아닌 점 P에 대하여 P와 원점 O를 지나고 y축 위의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P를 이제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으로 보낼 거예요. 0,0까지. 한없이 가까이. 그러니까 극한을 보낸다는 거죠. 0에 닿진 않고 그냥 0에 계속 갑니다. 0에 닿지는 않아요. 그때 점 Q는 0,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 a 값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얘는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풀면은 얘가 원점에 계속 가까워지면 a도 0에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a는 0으로 가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확실하게 풀어주려면 역시 식을 세워야겠죠. 식을 세워서 우리가 극한값을 직접 구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식을 문제에서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식을 직접 세워야 돼요. 문제에서 식을 주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P가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T,T제곱이라고 둘 수가 있고요. P를 T,T제곱이라고 둘 수 있고 그리고 Q는 이제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 원의 중심이에요. 이 원의 중심 Q가.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이 원은 참고로 원점이랑 점 P를 지나는 원입니다. 두 개의 점을 지나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Q는 0, R이 될 거예요. 이렇게 좀 설정을 할게요. Q는 0, R. 그리고 나서 우리는
t가 0으로 갈 때, t가 지금 여기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t가 p의 x좌표인데 p는 지금 1.5로 가까이 간다 그랬잖아. 한없이 1.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t가 0으로 가요. t가 0으로 갈 때 r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r은 이제 a로 가는 거죠. r은 점 q가 0,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r은 이때 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가 0으로 갈 때 r 값을 구하면 돼요. r의 극한값. 그럼 식을 하나 세워야 돼요. t가 0으로 갈 때 r의 극한값 구하면 되는데 r을 t에 대한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설명들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문제를 풀어 나가도 됩니다. 어떻게 풀어 나가냐? 지금 여기서 얘랑 얘 단서가 얘랑 얘가 둘 다 반지름이라는 단서가 있죠. 그래서 얘도 r이고 얘도 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세우면은 OQ와 PQ가 같아요. 따라서 R은 이제 PQ 구할게요. PQ는 루트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씁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좌표는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I제곱은 여기다 쓸게요. T제곱 더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2RT제곱 더하기 I제곱 이렇게. 여기 전개까지 해준 거고 I제곱이 지워집니다. 이 양 해주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R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T가 0으로 갈 때 R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EIT 넘겨주면 EIT제곱 넘겨주면 EIT제곱은 T제곱 더하기 T 4제곱이 되고요. 이 R은 1 더하기 T제곱이 돼요. 지금 t가 0이 아니니까 t제곱을 나눠버렸습니다. t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보낼 거지만 0은 아니에요. 나눠도 됩니다. 따라서 r은 2분의 1 더하기 t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내라? 0으로 보내라.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대입하면 되네요.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즉 r의 극한값 a는 2분의 1입니다. 이 문제 식을 세우는 게 어렵고요. 마지막 극한값 구하는 거는 대입만 하면 쉽게 나옵니다. 14번 문제 마찬가지로 필기 필요하면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식을 세우는 거에 조금 식을 세우는 거에 신경 써서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네. 좋아요. 15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항 함수 fx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를 구하는 문제고요. 먼저 첫 번째 조건, 얘를 1번 조건, 얘를 2번 조건이라고 했을 때 1번 조건, 다항 함수라는 거 알려줬네요. 이런 단서들이 좀 꽤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1번 조건에서 fx가 몇 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fx가 2차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분모가 2차인데 무한대로 가죠.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2로 수렴을 하네. 그럼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 차수가 다르면 분모가 더 차수가 크면 0으로 가고 분자가 더 차수가 크면 발산한다 그랬죠. 얘는 0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고 아니니까 fx가 2차라는 소리고 2차항의 개수가 2라는 것까지 1분의 2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따라서 fx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이거를 1번 조건에서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안 상태에서 2번 조건으로 넘어가면 돼요. 2번 조건 x가 1로 갈 때 fx 대신에 이제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2차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항함수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과감하게 2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또 저기서 어려워집니다. 자, 2번 조건 계속 이용할게요. 대입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는데요. 자, 얘는 앞에서 쓴 거랑 조금 논리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수렴은 지금 마이너스 1로 수렴하잖아요. 마이너스 1로 수렴.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안 가고 뭐 무한대로 가거나 다른 수로 수렴하면은 얘는 전체가 0이 돼버려요. 그냥. 얘는 0이 돼버립니다. 분자가 0으로 가니까. 근데 0이 아니래. 그럼 분모도 어디로 가야 돼?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까는 내가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예, 1 대입하면 되죠.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거고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돼요. 아까처럼 2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분의 x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할게요. 분모. 인수분해 좀 빠르게 합니다.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1을 합성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주고요. a끼리 있는 거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를 2로 묶은 다음에 합성공식 쓴 거예요. 앞에 거는. 자, 묶어서 완전히 인수분해 하기 전에 그냥 약분 해버릴게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더하기 1 더하기 a분의 1이 되고요. 이제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4 더하기 a분의 1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겠네요. 이건 아니죠. 마이너스 5고요. 그럼 b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3이 나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fx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 여기다 대입을 해주겠죠. fx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 a 값이 마이너스 5, b 값이 3이니까 fx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14번보다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1번 유형으로 우리가 fx가 2차 함수인 것과 2차의 개수가 2라는 것까지 알아낸 후에 대입해서 이 빨간색 부분, 아까랑은 조금 다른 논리지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b 구해줘서 fx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 함수의 극한 중간항 문제 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파이팅 하세요.